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2190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650선 이탈하면서 64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쪽과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클래시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분기에 전반적으로 분기 영업이익 기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소모품 매출이 장비 매출을 넘어선 첫 분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장비 대비 원가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크래시스의 리프팅 시술명인 슈링크는 지난 8월 유튜브에 노출된 시점에 검색량 피크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슈링크 시술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시술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여전히 수도권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 확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시술의 수가 많은 네트워크 병원향 장비 매출 확대 기조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매출 성장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장비 매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장비 매출이 전분기 대비 4.8% 증가하고 있고요. 장비 도입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국가들에서 시술 수요가 또한 증가하면서 소모품 매출이 또 전분기 대비 34%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경우에는 글로벌 6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고 브라질을 비롯해서 호주, 러시아 그리고 일부 동남아 국가 등에서 매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아직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 잠재력은 아직 크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직원 스탁옵션 행사 가능 기일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전체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이 행사돼서 일정 부분 오버행 이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 점도 크래시스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3,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공고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P소프트 김재정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요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티웨이 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요 10%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HDC 현대 EP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 10.33%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금양 올라와 있습니다. 10.5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수익률이 12%를 넘어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2위에는 코맥스 6.3%, 1위에는 유니슨 6.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8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알루코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0% 가깝게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0%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6위에는 홍성미 팀장의 올리패스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4위와 5위에는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날짜가 하루가 딱 차이가 납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하루 더 늦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수익 26% 넘게 가져가고 있고 4위는 하채기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역시나 하루 일찍 추천해 주셨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채원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가 올라와 있는데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서 12월 4일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 50% 이상의 상승폭을 냈습니다. 현재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고요. 1위에는 여전히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61% 넘게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11월 12일에 이 에이스테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예, 일단 더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사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이제 국내 기지국 1위 업체로서 5G 이제 상용화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LTE 때보다는 이제 속도가 한 20배 정도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제 기지국이 이제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지국에 대한 이제 매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한참 이제 이야기가 많았던 뭐 3월 인터넷이나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이 다 5G와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5G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그 국내 기지국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에릭선 등의 이제 글로벌 통신을 이제 고객사로 좀 두고 있어서 이 또한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LTE에서 5G로 넘어갔을 때는 이 LTE가 이제 또 이제 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매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3G나 이제 4G가 이제 좀 상용화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매출에도 이제 안정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계속 이제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 유니슨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6%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만금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이제 관련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사실상 이제 11월 12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 후에 지금 이제 뭐 거래량 없는 매물 소화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N자형 패턴을 기대하면서 이제 추천한 종목인데 지금 뭐 이제 박스권 이제 하단 부분은 이제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단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 없는 매물 소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N자형 패턴이 이제 완성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에 목표가 뭐 1,300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 뭐 아직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여전히 정배열 중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홀딩한 상태로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운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13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만큼 오르면서 오늘 650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번 주부터 이제 좀 지켜보면 제가 이제 15일 이전까지는 좀 그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저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었죠. 외인들이 이제 그 수급이 이제 5천억 이상씩 이제 그 코스피 지수에 이제 수급이 이제 쏠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약 목금 이틀 동안 약 1조의 가량의 외인 자금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두 종목의 반도체 섹터에 합해서만 약 9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외인들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을 매수해 이제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제 뭐 이번 주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외인들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만 이렇게 볼 것으로 해서 들어온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 시즌이 이제 돌아오면서
한참 이제 약세를 보였었던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흐름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2050포인트의 지지받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50포인트의 지지가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00포인트, 2250포인트를 보는데 단 이제 일주일 만에 벌써 이제 2200포인트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년 동안에 그 박스권을 그린 부분에 대해서 2250포인트를 이제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0포인트에 좀 확인이 좀 들어가고, 아직 이제 680포인트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직 코스피 지수보다는 많이 좀 수급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약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80포인트 돌파부터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해서 장세 좀 이렇게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커다란 이슈가 이제 지금 현재 2개 정도 이제 세계적으로 잡혔는데, 하나가 이제 트럼프 탄핵건, 그 다음 게 이제 뭐 이제 노딜, 이제 브렉시트 노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악재가 이제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보다 그 전에부터 이제 일어났던 것으로 악재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로 인한 충격은 이제 크지 않을 거고, 시장 역시도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과거처럼 이제 뭐 결과가 안 좋다고 크게 폭락하는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가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화당 자체가 이제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탄핵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이제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역시나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미중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은 조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협상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로 인한 이제 정세나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 세계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또 코스피랑 코스닥조차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 쪽이 굉장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굉장히 이제 강한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지진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래 그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670에서 680포인트가 사실상 이제 강력한 저항 선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650포인트조차도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뭐 북한의 비핵화적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터져줘야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도 이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뭐 현재 추세 자체가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만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랑 뭐 이제 IT 이제 뭐 이런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뭐 4차 산업 혁명의 관련주, 뭐 AI라던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 이 전략 말씀해 주실 때 반도체 종목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큰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작은 종목들을 보면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하지만, 뭐 사실상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수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적기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아무래도 스몰캡 부분이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테스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그 전공정 장비 반도체 섹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야 되는 sek터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섹터는 이제 뭐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제 네, 말씀드린 네.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금시초문하게 이제 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3년 연속 적자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제3자 뭐 배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뭐 이제 2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빈번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단타로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수익이나 좀 중장기로 가져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종목들은 가급적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일단 이 탄핵에 대한 실제 투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원은 통과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된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최근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어제 증시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어제 장 초반에는 2200선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219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관련된 좀 리포트에 따르면요. 이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대 비중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시총 비중이 추가로 늘어날 여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어제 시장 650선 이탈되고 648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이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56,900원, SK하이닉스도 1.4% 이상 상승하면서 94,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IT 톱 종목만이 오릅니다. 네이버 1% 넘게 빠지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5위권 올라왔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122,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 393,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도 하락합니다. 1% 가깝게 하락세 26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1% 강세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18만 원 밑에서 움직입니다. 17만 9,500원대 LG화학 9위권 0.65% 하락 나옵니다. 오늘 30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포스코가 10위권에서 마감되는데 오늘 신한지주가 10위권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0.4% 약보합권 45,1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종목들을 좀 이끌어주면서 그래도 0.2%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2199선, 2200선 바짝 다가서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강보합권 650선 어제 내린 만큼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 흐름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9% 강보합권 51,300원대,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99,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CJ ENM 어제 16만 원대 이탈이 됐었죠. 오늘 다시 한번 약보합권 15만 4,9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입니다. 18만 4,4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계속 보합권 나타냅니다. 0.5%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7만 6,700원대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SK머티리얼즈가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은 보합권에 머뭅니다. 19만 1,300원대. 어제 18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총 8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 보이고요. KMW는 0.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5만 원대 이탈되면서 계속 5만 원 선 아래인 4만 9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젤은 8위권 강보합권이죠. 17만 5,3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29만 9천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헤릭스미스 9위권 강보합권 8만 3,500원대에서 6위부터 10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동사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샤시, 거푸집, 철도 차량 내 외장재, LCD 프레임, 자동차 부품 소재 등이 있습니다. 본사 및 계열회사는 알루미늄 제조 관련 사업으로 수직석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알루미늄의 금형, 주조, 도장, 가공, 시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원탑 시스템을 갖춘 알루미늄 제조업체 그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산업에 적극적인 상용화는 약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철강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산, 소비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더불어 가공이 용이하고 가벼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우수해 전자기기, 자동차, 철도차량, LNG, 유조선 탱크, 경량화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고객사의 알루미늄 TV 프레임 채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TV 프레임은 주력 고객사 삼성전자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TV 프레임은 디자인과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높은 단가로 인해 60인치 이상 고가 모델에만 적용되어 왔었으나 최근 제조 공정 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하반기부터는 중저가 모델에 일부 적용되기 시작하여 기존 플라스틱 프레임을 대체해 나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알루미늄 TV 프레임이 15% 수준이지만 20년까지 알루미늄 TV 프레임 비중을 약 6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커버도 내년부터 중요한 매출원이 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알루미늄 커버는 압출금형 방식으로 기존 판재 커버 대비 내구도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메이저 2차 전지 두 곳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내년 약 300억 원의 매출 인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사 추가 확보 가능성과 적용 모델 가능성도 남아있어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5,990원을 기점으로 올해 8월 1,980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6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북미 회담 기대감과 당시 북한 김정은 국가주석의 철도 관련 발언으로 동사는 철도 관련주로 부각되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후 북미 관계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 10월부터 하락 추세를 벗어나 추세 전환을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증가되어 현재 주가 위치상 바닥 구간이라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550원까지 매수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PSK입니다. 동사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PSK 홀딩스에서 정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하여 설립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RP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PR 스트립 글로벌 대표 기업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즉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데요. 매년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R 스트립 글로벌 2위 업체인 주요 경쟁사인 미국의 램사의 주요 제품은 PR 스트립이 아닌 액처 장비이기 때문에 동사에 비해서 고객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PR 스트립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 내 에칭 공정 이후 남아있는 PR 경강액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외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PR 스트립 장비는 종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전방 시장에 카펙스 투자의 역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소수 고객사에 의존하는 타 업체들 대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와 고단화됨에 따라서 PR층을 더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드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하드 마스크 막질이 기존 ACL에서 더 단단한 소재로 변경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PR 스트립 장비의 성능이 한계에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PR 막과 하드 마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신제품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고성능 장비로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공정 난이도 증가에 따라 하드 마스크 막질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채택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낸드, 디램, 비메모리 라인 승으로 확산되면서 구조적 성장이 전망될 것과 더불어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단가가 약 3배 이상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동사의 경우 올해 4월 PSK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되어 19,000원의 시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19,000원에서 14,000원까지 7개월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도체 섹터의 강세로 동사도 전일 22,200원까지 신고가를 형성하였는데요. 최근 외의 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sek터의 강세를 보였으며 동사의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9,0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할 두 종목은 모두 AI 관련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할 종목 플리토입니다. 일단 이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 집단 지성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 및 그리고 정제 후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데이터를 AI 스피커 그리고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구성된 이 글로벌 언어 데이터 수요 기업에 판매하여 2014년부터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플리토는 AI 관련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정부 정책으로 이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에 대해 이 국가 전략 발표 계획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AI 관련 섹터가 필수적인 것만큼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주들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플리토는 국내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 사업 분야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품질 언어 빅데이터 구축 및 판매 그리고 플랫폼 내 언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내에서 언어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용자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이 언어 데이터 공급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과 타 언어 학습 효과까지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공지능 이 AI 시장 규모가 2017년 약 50억 달러에서 2025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약 2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만큼 관련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이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플리토의 매출액 역시 굉장히 많이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고 앞으로의 1인 미디어 시장 성장성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품질 언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22일에 최저점을 찍고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전일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이제 현 구간에서부터 약 3일 동안 이제 영망치형 패턴을 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영망치형 패턴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영망치형 패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짧으면 하루인데 길게는 3일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량 없는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만큼 이제 금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할 매수 약 3일 동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손절가는 15,8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D 칩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D 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및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이 IP 라이센스 사업, 그리고 이제 ASSP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을 유통 판매하는 이제 SOC 이제 사업 부문과 이제 냉동, 그리고 이제 냉장고 제조 및 판매하는 이제 냉동 사업 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냉장 사업 부문이 약 70%, 그리고 이제 SOC 사업 부문이 약 30%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이제 뭐 인공지능 AI 및 이제 4차 산업 혁명 관련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정부가 AI 이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AI 경제 효과에 대해서 약 455조 원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것만큼 이제 AI 관련주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AI에 대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전일처럼 이제 인공지능 분야 이제 관련 육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섹터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의 이제 정보 이제 생산량이 이제 지난 이제 30년간이 이제 2000년간 이제 생산된 정보량의 이제 100만 배를 넘어섰고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또 지금의 이제 100만 배가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만큼 이 AI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보였을 때 이제 이 AD 칩스 역시 이제 AI 관련주 혹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 관련된 이슈나 공시가 나오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위치가 이제 뭐 유상 증자를 통해서 계속 많이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제 최저점을 짚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만큼 현 구간에서의 뭐 매수 자리는 굉장히 뭐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 1,420원, 손절가 900, 최저점이 이제 902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주항공입니다. 이스타 항공 인수한다는 소식 있었었죠. 현재 3% 이상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공 운송업을 하는 업체이며 국내 저가 항공사에서 가장 많은 이제 전기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경그룹인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인수로 인해서 좀 애경그룹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HDC 현대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애경그룹의 이제 이게 좀 노선이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타 항공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 노선을 이제 좀 중국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스타 항공에 이제 그 지분을 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인수는 이제 51.7%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다 이제 인수를 해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200만 주 이상의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이제 수출 규제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는 이제 선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일정 한 대략적으로 이제 3%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오늘보다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한 26,000원 부근에서 좀 박스권을 이제 장기가 그 26,000원 이하로 박스권을 보였기 때문에 26,000원 이하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입니다. 현재 7% 가까운 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자사주 매입은 항상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금일도 이제 갭상승한 모습인데 이제 전날 이제 회사는 이제 214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250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금일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실시간 특징주로 이제 경남 제약을 했던 것 같은데 그와 유사한 이제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 고가를 찍고 바로 이제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전에 샀던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라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금일 시가가 이제 9,250원인데 이 9,250원을 아래로 깨고 이제 음봉 전환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가인 9,140원을 밀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전일 종가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나 저가 이탈했을 시에는 이제 미련 없이 다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들어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보유자 분들만 이제 뭐 시가 및 저가를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금일 고가인 9,700원에서 9,740원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 전량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제이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2월 9일에 BC월드 제약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2%를 넘어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은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회사의 어떤 그 R&D의 어떤 역량, 뭐 혁신형 제약기업, 뭐 이런 어떤 개량 신약을 통해 갖고, 주로 그 전문의약품인데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DDS라고 그래서 저기 제약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런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R&D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총 인원의 25%가 R&D 인원이고 매출의 15%를 투자하면은 앞으로 새로운 그 혁신 신약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그 덕분에 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 그 11월 초에 어떤 탄력성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는데 이런 어떤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장중에 급등락을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상승하고 있을 때 뭐 2, 3일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목표가는 뭐 2만 원 드렸는데 그 전일에도 18,000원 정도의 급등락이 있으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한 달 이상 쉬었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이클 매매로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갖고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 ST팜을 다시 한번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그 목표가 제시한 가격보다 지금 현재는 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지금 현재 박스권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간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또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올해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 RNA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각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API 그 회사인데 RNA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이상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하고 시약을 그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약이 완성되고 이제 시제품이 이제 완성돼서 신약이 될 때는 이 회사가 아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현재 그 생산량은 세계 3위 정도 되는데 충분한 그 시설 투자를 통하면은 엄청 한 3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신약 물질을 갖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른 그 바이오워즈와 틀리게 이제 배당도 하고 이런 흐름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지난번 목표가보다는 10,000원 정도 올린 거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201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 2200선 아래인 2199선에서 출발해서 9시 20분경에 220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이 외국인이 이끕니다. 외국인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사줍니다. 이 개인과 기관들 매도하지만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시장 상승세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갑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6,7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95,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1% 넘게 내립니다. 18만 원대 이탈되면서 17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17만 6,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1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9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도 오늘 잘 갑니다. 일단 시가총액 이 투터빈 바이오 시밀러 종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내는데 셀트리온이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포스코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가 11위권까지 내려왔는데 포스코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6천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0.69% 상승하면서 65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650선에서 출발하면서 3포인트 올려냈고 25분경에 5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오늘 시장에서 1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어제에서 오늘도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빨간불인데요. CJ ENM 보합권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합니다. 52,3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9,700원대, 10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시작은 하락이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18만 5,1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8% 가깝게 상승하면서 76,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77,000원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KMW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폭 키워나갑니다. SK머티리얼즈 다시 한번 1% 넘게 상승하면서요. 이 19만 3,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KMW는 오늘도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 49,1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질 1% 이상 강세 메디톡스 오늘 0.67% 상승하면서 29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요, 2원 가깝게 내리면서 1,16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쪽에서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쪽에서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좀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영국 쪽에서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은 좀 불안하게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원에서는 가결이 될 것 같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상원에서는 통과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지만 또 사람 인생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아니다 싶었지만 그게 또 갑자기 또 불씨가 좀 만들어져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표결 또 미국 내에서의 스캔들에 대한 여론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노델 브렉시트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영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을 좀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이 오는 20일 위에 상정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수면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런지 영국 파운드가 연일 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그 1단계 합의가 지금 됐는데, 지금 미국 언론 쪽에서는 휴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해외론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쪽에서 농산물 수입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이죠. 수치적으로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좀 회의론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의 불확실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떤 투명하게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제가 실적이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1분기 그 분기 주당 순이익이 43센트로 좀 나왔었죠. 시장에서는 47센트를 좀 봤는데 예상치를 웃돌았던 그런 부분이고, 자, 매출도 51억 40만 달러에서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죠.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같은 거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다가 이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SK 하이닉스가 2.15% 좀 상승 중에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1.07% 좀 상승 중에 있다는 게 좀 한이 되는데, 이게 수급이 지금 들어오긴 하지만은 외국인 쪽에서의 화끈하게 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지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0.32%, 주형주가 0.32%, 소형주가 0.2%, 그래서
대형주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지수는 0.71%인데 대형주는 1.03, 그다음에 중형주가 0.62, 소형주가 0.35 등 양 시장 다 대형주가 앞서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게 거래가 확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은 한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게 조금 개인 투자자분한테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좀 온다고 하면은 지금 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800개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한 900개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가 방중 예정이 있죠. 일단은 이제 중국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해서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언론에서 좀 보도를 좀 하겠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결의안을 초안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공조에 대한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 부분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미국 쪽에서는 북한하고의 어떤 그 접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에 좀 중국하고 좀 이야기가 좀 잘 돼가지고 또 중국이 북한을 좀 컨트롤 해가지고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북한 관련 경협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영화 백두산이 개봉이 됩니다. 여기에 좀 출연 배우들을 보면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등 상당히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 좀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는 CJ 엔터테인먼트에서 하기 때문에 이 백두산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매일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께서 공모가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메드팩토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죠. 최대 주주가 테라젠 ETX가 좀 되겠는데, 지금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오늘 지금 시가가 시작한 게 지금 4만 원으로, 확정 공모가 4만 원인데 오늘 시가가 좀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중에 4만 1,900원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고점으로는 43,750원인데,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공모가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 보통 공모가 2로 갔을 때는 빠르게 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 매매할 때는 공모가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미국 쪽의 3분기 경상수지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또 11월 지표가 좀 발표가 된다는 건데, 이게 주택 지표 가운데서 가장 선행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12시네요. 20일이니까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고용에 대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이것도 좀 지표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가가 어제는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근데 추세는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가는 낮게 잡았지만 종가는 시가 대비 좋게 끝나면서 양봉으로 좀 끝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가의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종목들 진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원달러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락이 나오면서 제대로 지금 바운드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지수가 이 5일선에 또는 아니면 급등하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크게는 상승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의 그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좀 감매수 구간에 좀 진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예, 경협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비건 대표 또 중국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LED 쪽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LED 관련된 종목을 해가지고 서울 반도체라든가 루멘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하는,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서울 반도체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LED를 좀 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많이 빠지면서 거품도 다 빠졌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22 CES죠. 미국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삼성전자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대형 IT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제품들을 보일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대비해서 LED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인공지능 이거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런 사업 중에서 특히 제조업적으로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계속해서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정치인 테마주도 지금 총선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전세균 전 의장 관련된 총리로서의 지명이 되면서 좀 갔었고, 그리고 또 이낙연 관련된 종목이 어제 좀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와서 또 장 후반에는 안철수 전 의원 관련주도 좀 올라갔었습니다. 써니제라든가 안넷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이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 계속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을까요? 예, 제가 리노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제 항상 온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리 하루 전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전송을 해드리는데, 자, 이 종목도 오늘 좀 시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좀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의 그 매수를 좀 하시는 것보다는 1,400원 정도 아니면 1,410원 정도 이때쯤 하면은 눌림목에서의 좀 공략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잡는 데는 좀 부담이 되겠다는 거고, 또 제가 목표가를 1,700원에 설정을 해서 드렸는데 장중에 1,710원을 또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까지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을 말씀드리면 1,400원 정도 선에 없을 때 매수 타임을 잡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335원, 목표가는 똑같이 1,700원 잡으시면 돼서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가격 전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고감도 캐주얼백 브랜드 키플링, 그 다음에 이스트백 등 국내 유통 및 라이센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KTX 2단계라든가 신분당선, 부산 지하철 3호선, 그 다음에 부산하고 김해역 경전철, 서울시 메트로의 그 9호선 연장선 등 철도 노선에서의 들어가는 열차 무선 통신 시스템을 좀 제공을 했다. 그래서 GTX 관련주하고 철도 관련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가 되게 되면은 경협주가 또 움직이게 되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경협주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그 무선통신 솔루션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공공시장 및 공공안전 부분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이제 겨울에 좀 되면은 좀 화재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시스템 쪽에서의 이 리노스가 좀 갖춰졌다 해서 재난 안전 관련주로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이게 좀 2017년도까지는 이제 현금 배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18년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주식 배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주식 배당을 좀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스 현재 좀 14% 급등이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가 아닌 1,400원에 좀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직전에
정치인 테마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정치인 테마 관련된 종목 지금 추천을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할 때 하체기에 낙하체기 방송하는 타이틀 제목하고 똑같이 제가 무료 카톡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